투이 컨설팅 김원일 이사님을 모시고 데이터 거버넌스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연 듣는 분 가운데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생소한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를 설명하라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김 이사님이 이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회사에서 누가 물어봤을 때 이거 딱 쉽게 정리를 해주면은 인정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사님? 네, 그렇겠죠. 근데 제가 역량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역량이 되실 네. 거고, 이게 사실 개발진들은 이 개념보다는 이거를 보여주는 것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 이사님이 지금 개발자라든가 아니면 뭐 기술 파트에 있는 영업 파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뭐 트렌드 소개하고 할 때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참고로 우리 투이 컨설팅, 한국을 대표하는 IT 전문 컨설팅 업체죠. 요즘 투이 컨설팅은 이쪽 IT 쪽에서는 정말 독보적으로 자리를 잡은 컨설팅 업체인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대담에 앞서서 요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이걸 좀 분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엄청날 것 같은데 특히 팬데믹 이후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사실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요. 외부 자료인데 뭐 자료 IDC 자료에 의하면 뭐 현재 2022년 현재 뭐 86 엑사바이트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좀 감이 안 오는 이제 더 이상 감이 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1억에서 10억 그러면 하지만 1조에서 10조 이러면 저희는 이제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너무 큰 숫자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이고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했는지 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과연 그 이제 자동차마다 달려있는 블랙박스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까, CCTV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이제 작은 상점마다 키오스크들도 보급이 돼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과연 들어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이제 거의 뭐 데이터가 얼마나 늘어나냐는 측정하는 게 좀 무의미해질 정도로 좀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놓친 게 하나 있는데 네. 우리 이사님 소개를 제가 아. 깜빡 제가 스크립트를 보다가 네. 이사님 소개를 하는 타이밍을 놓쳤네요. 예. 죄송하지만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우리 이사님 소개 지금 예. 맡고 계신 업무하고 예. 소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투이 컨설팅의 김원일 이사고요. 주로 이제 투이 컨설팅에서 아키텍처 컨설팅 쪽을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테크니컬 아키텍트 업무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컨설팅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클라우드 쪽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클라우드 기반에서 아키텍처 설계하는 일 많이 맡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아주 뜨거운 분야잖아요. 엄청 찾는 분이 많으시겠네요. 예, 좀 그렇죠. 아, 예. 그럼 아까 이제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이제 이어서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 레이크라고 부르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 레이크 좀 저는 생소한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음 페이지 혹시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데이터가 자산이다. 그렇죠.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네. 자산이다라고 말을 하니 이제 불안한 거죠. 이렇게 많은데 이게 자산일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일단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하자. 그게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모든 저장을 하고 그 후에 가공을 하자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데이터 레이크고요. 뭐 일부에서는 뭐 정형 데이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이고 비정형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분류고 데이터 레이크는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반정형이든 일단 모두 저장을 하고 후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후가공 목적에 네. 이제 네. 저장하는 모든 데이터를 네, 데이터 맞습니다. 레이크 이제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레이크라는 건 이제 호수인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식용할 수 있는 게 많다면은 의미 있는 레이크가 될 거고 네. 만약에 뭐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아니면 진짜 위험한 거라든가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데이터 수험 네. 그쵸? 이게 맞습니다. 늪이라는 의미죠. 네. 예, 요것도
대강 뭐 진작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이야기 단어는 참 이야기가 쉽죠. 좀 네. 오염된 레이크입니다. 데이터가 일단 없어지는 게 불안해서 레이크에 저장을 했는데 막상 저장을 하고 나니까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이게 누가 생성했는지 언제 생성됐는지 알 수도 없고 기껏 열심히 찾아도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 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변질된 상태가 레이크입니다. 그 데이터는 많아졌지만 좋은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는 점점 좀 어려워지는 오히려 이런 딜레마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 현상을 잘 설명한 것이 데이터 스왑프입니다. 네, 이 스왑프가 네. 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오늘 저희 컨퍼런스에서 네. 데이터 관리 이슈가 정말 많았어요. 이게 네. 데이터 관리가 안 돼가지고 사고도 나고 뭐 문제가 많고 네. 에너지가 손실되고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이사님 보실 때도 네.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다닌 사이트 보면 사실 데이터 관리를 하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제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예. 식으로든지 데이터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벽에 부딪히고 책임은 늘어가는데 뭐 권한은 주어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좀 자꾸 발생을 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막상 사고가 나면 또 엄청난 책임을 지고 질책을 받아야 그렇겠네요. 되는 그런 악순환이 좀 계속되는 현상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지금 그 데이터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들 네. 그것도 이제 얼마나 체계적이고 어떤 기능이 있고 사고 발생을 어떻게 예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는 게 네. 그게 돌려서 얘기하면은 많은 기업들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지금 힘든 관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예. 것들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되고 계신 거라는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고요. 예. 이게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이제 또 강조를 하실 타이밍인데 네. 어느 정도인가요? 뭐 어찌 보면 이제 컴플라이언스란 말이 익숙해졌다는 거에서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는 많아졌는데 이 많은 데이터에서 어렵게 찾아낸 데이터가 품질이 좋은 건지 안 좋은지 알 수도 없는데 그래서 품질이 좋은 데이터를 찾아서 막상 사용하려고 보니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또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중고 삼중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여기 장표에 보이는 뭐 GDPR이라든가 CCPA 이건 GDPR은 그 유럽 일반 개인정보법이고 CCPA는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입니다. 이건 외국의 데이터 규제이고 PCI DSS 이거는 사실 법이 아니거든요. 사설기관들에 모여서 만든 규칙인데 우리나라 땅에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컴플라이언스 ISMS 이거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그렇죠. 데이터 3법 뭐 요새들 많이 얘기를 하시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규정은 또한 잘 준수해야 되는 이런 좀 이중고 삼중고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점점 이게 네. 지금도 사실 이게 선진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국가별로 또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생길 거고 네네. 국내도 지금 뭐 데이터 3법이 생기고 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슈는 계속 발생하겠네요. 물론입니다. 저희 이제 비즈니스가 국경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이 사실은 어떤 국가나 기업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고 네. 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 기업 이커머스 입장에서는 참 그렇죠. 부담될 수밖에 이커머스 없죠. 사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의 고객이 어디서 올지 알 수 없는 앞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좀 비즈니스 시작할 때 이런 규정들을 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 이게 참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컴플라이언스 이슈까지 챙기려면은 네. 결국은 해법은 외부에서 찾아야겠죠. 기업은 맞습니다. 사실 모든 메인 비즈니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다고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시대가 이제 왔고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외부에서의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런 거 선택하는 데에서 우리 이사님의 자문이라든가 컨설팅이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 데이터 거버넌스가 이제 이름으로서 많이 대두가 됐는데 사실 데이터 거버넌스가 마케팅 될 때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컴플라이언스를 잘 지키기 위한 방법
마케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게 반드시 맞지는 않고요. 뭐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네네. 왜냐하면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데이터 폴리시입니다. 데이터 정책. 대정책. 데이터 정책을 세우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좀 덜 고통스럽게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게 되니까 데이터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그 데이터 거버넌스는 어떤 뭐 굉장히 큰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값비싼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다른 어떤 값비싼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기업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사실은 좀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럴까요? 예, 미리 질문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화를 바꾸는 것과 좀 관련이 기업 많이 문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관리를 하지 않는 기업은 없고 어떤 식으로든지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하는 방식이 이런 대규모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이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것이죠. 지켜야 될 규칙도 많고 그래서 요거를 체계를 좀 처음부터 다시 현재 방식에 현재 환경에 맞도록 다시 짜는데 그때 굉장히 좋은 프레임워크가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을 잡고 이제 맞습니다. 예, 액션을 취해야겠네요. 네네. 그러면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장표 준비된 거 없으신가요? 다음 페이지가 있는지 잘 모르. 예. 네, 일단 여기 이걸 보여드리면서 이제 데이터 관리에 네, 대해서 좀 예,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관리는 거의 다 IT 중심적으로 되어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DA 뭐 또는 DBA 분들이 기업에서 주로 데이터 관리를 맡았는데 이분들은 어떤 것의 전문가냐면 데이터가 어디 DB에서 생성이 되는지 그래서 어느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는지 어느 시스템에서 필요한지 아, 맞아요.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어디서 어디로 갈 때 성능의 이슈를 일으키는지 등에서 어떤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에 좀 치중을 해서 데이터를 바라보는데 네. 데이터 거버넌스는 이제 다분히 그 데이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언제 중요한지 누구에게 중요한지 등을 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수요자 예.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라 함은 이제 그런 것에 맞춰서 정책을 세우고 아레나를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단계들이 일련의 단계들이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결국은 그 데이터의 품질을 여러 명의 다수의 사용자들이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됩니다. 네. 네. 아, 좀 이제 서서히 좀 와닿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네. 데이터 관리에서 이제 거버넌스로 네. 그 전환을 해야 되는 단계가 이제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왜 전환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왜에 대한 설명을 혹시 네네. 지금 뭐 얘기하신 거고 연장선일 것 같고 좀 더 네. 강조를 한다면은 실무자 입장에서 그 기존에 있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차원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결국은 또 처음으로 돌아와서 데이터가 자산이다라는 말로 좀 돌아와야 되는데 예. 과연 이 데이터가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필요한 사람들이 예, 관리한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굉장히 많은 책임을 IT한테 지우고 정작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들이 데이터에 접근하게 할 때는 IT를 통해서만 접근을 해야 되고 사용을 하려고 해도 각종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현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갖춤으로 인해서 데이터 사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게 그렇죠. 아니고 예. 그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느냐가 저는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비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갖고 있냐, 얼마나 비싼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갖고 있냐가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예, 예.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이유는 결국은 양질의 데이터를 갖추기 위함이고요. 예, 예. 뭐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생명보험사라고 치면은 예.
종신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생명보험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마 유리할 겁니다. 당연하죠. 예. 예, 그러기 위해서라도 어떤 데이터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이제 현업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내부 경쟁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 뭐 조금 이게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네. 데이터 관리 vs 데이터 거버넌스 네. 이렇게 좀 무자르듯이 좀 설명을 혹시 해줄 수 있어요? 결국은 IT 중심적이냐 현업 중심적이냐 이렇게 이해하면은 가장 좀 쉬울 것 같고요. 예. IT는 주로 파수꾼 같은 느낌이죠. 데이터의 의미는 잘 모르지만 보안으로 중요하고 이걸 잘못 사용했다가 회사에 잃어도 안 되고 예. 회사에 큰일이 나면 안 되니까 일단 데이터의 의미도 모른 채 예. 규칙을 지키고 관리하고 보관하지만 정작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업은 잘 알고 자기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자기 자신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잘 보관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그들에게 더 많이 접속할 수 있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예. 데이터 거버넌스하고 데이터 관리,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안 된 조직하고 된 조직의 어떤 조직상에서 큰 차이를 딱 구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떤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팀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한다든가. 네. 최근에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 디지털 조직이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로 많이 하는데 예. 데이터 관리자는 일단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데이터 관리자는 주로 소수일 때가 많죠. IT 디파트먼트의 소수의 책임을 가진 인원이 깐깐하게 관리를 한다 치면 예. 데이터 가버넌스는 굉장히 여러 조직에서 데이터마다 책임을 가지고 좀 관리를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예. 아레나를 만들고 그 모든 사람이 데이터 가버넌스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예. 모든 사람이 관리자가 되기도 하고 사용자가 되기도 하고 예. 그런 아레나를 정하는 것이 데이터 가버넌스입니다. 예. 그러려면 아무래도 C레벨에서 움직여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톱다운이 가장 중요하고 그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기업이나 임원분들은 없을 텐데 그냥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까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이제 거버넌싱이 되고 있는 것까지는 이제 알기가 어려우시겠죠. 임원분들 뭐 챙길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거버넌스가 놓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것 같네요. 그 데이터 거버넌스 얘기를 하다 보면 데이터 스튜어드 이런 표현이 등장하던데 데이터 스튜어드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스튜어드가 뭐 청지기 혹은 집사 이렇게 좀 번역이 됩니다. 예. 근데 집사는 아마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이 그렇죠. 스스로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고양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고양이 떠받드는 사람. 뭐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는데 거기서 따온 좀 은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데이터 관리자 이러면 왠지 데이터 위에 군림을 하면서 데이터를 통제를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면 데이터 스튜어드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잘 품질 좋게 유지를 해주면서 데이터를 살살 달래면서 아무튼 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데이터 밑에서 그런 거 관리해주는 사람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좀 다수의 사람으로 좀 분리가 됩니다. 데이터 관리자가 소수의 IT에 책임 있는 인원들이라면 데이터 관리자는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수의 사람들, 데이터 스튜어드는 다수의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다른 업무를 하면서도 이걸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쪽 전문 인력이 반드시 그게 맞지는 않는데 주로 지금은 데이터 스튜어드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본인의 현업 업무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시간이 또 많이 들진 않습니다. 시스템화돼 있고 그 데이터 관리자들은 오로지 자기의 모든 시간을 데이터 관리에만 전념을 하는데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잘 구축된 조직일 경우에 데이터 스튜어드들은 그 자기 시간의 일부만 데이터 관리하는 데 쓰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데이터 스튜어드 이런 용어가 점점 많이 쓰일 것 같네요. 저희 오늘 행사가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인텔리전스 앤 거버넌스 전략. 요즘에 클라우드가 빠진 데가 없잖아요. 우리 이사님도 뭐 클라우드란 말을 하루에 몇 번쯤 들으시나요? 날마다 다르겠지만 뭐 요즘에 클라우드 세상인 것 같아요. AI
AI나 데이터나 뭐 같은 네.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 상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이걸 위한 전략을 혹시 또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뭐 클라우드가 지금 모든 IT 이슈를 다 흡수를 하고 있죠. 클라우드 없이 지금 다른 IT에 대해서 논하는 게 지금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 거버넌스와 클라우드는 좀 다른 토픽이고요. 네. 이게 뭐 자기네 시스템을 온프라미스에 만든다거나 클라우드에 만든다거나 해가지고 데이터 거버넌스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어느 시스템에 도입을 하든 데이터 거버넌스는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고객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데이터 거버넌스를 도입함에 있어 힘들어하는 이유가 기존의 그 RDB 시스템으로 기존의 방식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현업에게 책임을 지우고 다른 방식으로 하려니 그 업무 자체가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떠나서 업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때 좋을 때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같이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을 하면은 굉장히 아무 기반 없이 도입할 때보다는 좀 덜 힘들어 하시고요. 예. 그리고 앞서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레이크만 해도 사실은 예. 제 고해성사를 하자면 이제 외국 사례고요. 예, 좀 재밌겠네요. 고해성사까지 나왔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데이터 스왑프까지 가지도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레이크라는 걸 만드는 투자를 받기가 너무 힘드세요. 왜냐하면 데이터 레이크 개념 자체가 일단 저장하고 나중에 분석하자인데 CIO께 투자 승인을 받을 때 저 일단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면 못하죠. 100%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의 안 돼서 그럼 투자를 받기 위해서 조그맣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나중에 확장할 때 온프라미스에 만들 때는 나중에 확장할 때 좀 어려움이 생기십니다. 이거를 클라우드에 만들면 뭐 AWS만 해도 가장 먼저 시작한 서비스가 S3라는 스토리지 서비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지만 무제한적인 스토리지를 가질 수 있는 구매하지 않아도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 되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드디어 나타난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각종 데이터 분석 도구들도 저희가 정액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예. 네, 비싼 소프트웨어를 막 1년씩, 2년씩 아니면 구매할 필요가 없이 작게 시작하더라도 필요한 만큼 확장을 할 수가 있고 조금 테스트 삼아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드디어 된 것이고 예. 이런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하면 기존의 그 통합 RDB 형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고 이때 데이터 거버넌스를 도입하면은 굉장히 좀 물론 이게 되게 쉽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존 방식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으실 겁니다. 어필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기능적으로도 어필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저기 데이터 가버넌스하고 클라우드 활용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뭐 그쪽으로 다 간다고 치면요. 네네. 비용적이라든가 뭐 기간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데이터 거버넌스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그 점에서는 좀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클라우드랑 같이 진행을 하면은 어차피 변화가 생기니까 맞아요. 예, 그때 조금 심리적인 부담감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 부서에서는 그게 좋은 전략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클라우드 진행과 함께 데이터 거버넌스를 동시에 조직의 어떤 문화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 클라우드 도입, 어떤 클라우드 전환을 계기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그 전략을 채택해야 된다 하면서 근데 데이터 활용을 안 하는 부서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서는 거버넌스에 어떻게 끌어들여야 되나요? 그 부서는 이제 거버넌스에 안 끌어들이면 되겠죠. 끌어들이나요? 근데 그런 부서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긴요. 예, 모든 기업에서 사실 데이터 관리하고 네.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부서가 네. 그러면 사실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 선배나 뭐 전임하고는 일을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물론 신사업 아주 뭐 그냥 맨 땅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없을 수 있겠지만 뭐 그걸 빼고는 있을 게 없겠네요. 거기서 점점 확장을 해나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희 투이 컨설팅이 사실 데이터 거버넌스가 워낙 다양하니까 지금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투이 컨설팅만의 어떤 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할 때 어떤 자문을 주로 이제 해주시고 하는 걸까요?
이게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데이터 거버넌스 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값비싼 솔루션이나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도 아니고요. 어떤 기간이 제한돼 있어서 거기서 뭔가를 개발을 해내야 되는 프로젝트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비즈니스 전반에 대해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히 현업하고 일하는 거에 대한 중요도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데이터 거버넌스를 표방하는 솔루션들이 사실은 데이터 품질 관리라든가 뭐 이런 솔루션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데이터 거버넌스는 어떤 특정 솔루션 하나를 도입해서 구축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비즈니스 전반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아레나를 할당하고 폴리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 과정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투이 컨설팅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이 컨설팅은 뭐 IT 분야에서는 뭐 가장 빠르게 연구하고 또 추격하고 있는 그런 컨설팅 업체니까 지금 오늘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이제 데이터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 전환이라든가 뭐 데이터 가버넌스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추가로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우리 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메시지로 전해 주실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데이터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좀 이런 말에 익숙해져 있으신 것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도입을 하시면 아마 비즈니스 경쟁 우위를 선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희 확신합니다. 좋은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라도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빨리 도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사실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많고 지금 빅테크가 고전이라는 게 경기하고 예민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매번 사실 어려울 때 투자를 해야 경기 풀리면 이제 치고 나간다. 네. 그게 정말 그런가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긴 한데 사실 기업이 어려울 때 움직인다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죄송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 경기가 워낙 이제 불안감이 많고 이제 빅테크 뭐 위기론도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관리에 좀 더 거버넌스에 신경을 써야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 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어느 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거버넌스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어떤 투자보다 물론 투자가 많이 안 들어간다는 것도 메리트긴 하죠. 예, 그런 메리트도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가 이런 거를 좀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투자가 전혀 안 들어간다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정정을 하면 절대 아니겠죠. 예, 거버넌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솔루션들도 분명히 생길 거고요. 오늘 시스템들도 많이 소개됐습니다. 예, 시스템들도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전혀 안 들어간다는 좀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거버넌스의 자체는 그런 값비싼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목적인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렇죠. 어떤 문화를 바꾸고 체계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토하고 있는 솔루션들이 너무 비싸다면 분명히 대안을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사이클상 뭐 투자할 시기다라고 하는데 이제 고객사의 제가 재무 상태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투자를 하라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아마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데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를 다 멈추잖아요.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는 그 기업들도 대기업마저도 내년도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 홀딩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뭐 90년대부터 IT는 비용이다. 특히 이제 그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IT 쪽에 대한 투자가 이것도 결국 이제 IT로 이제 위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이제 뭐 좀 뭐랄까요? 홀딩? 아니면 뭐 재검토.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경기가 회복될 때 이 거버넌스가 체계가 갖춰진 데하고 안 갖춰진 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많은 변화가 생기고 기회를 잡는 곳들이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같은 얘기를 하신 건데 이 상황에서 사실 데이터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뭐 막대한 비용이 들어오지 않게 우리 기업 문화에 맞게
이제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한데 혹시 그 우리 문화에 맞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혹시 팁 좀 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있는 거고. 예,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예. 다양한 솔루션들을 또 비교 검토를 해드리고 예. 그 회사에서 가장 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좀 데이터 가버넌스 체계를 수립하는데 아마 저희 같은 컨설팅 회사들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직접 하셔도 됩니다. 뭐 직접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너무 영업을 소극적으로 하시는데. 예. 아니 근데 조금 전에 고통 얘기하셨잖아요. 이 고통이라는 게 비용 고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적응하기 어려운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보다는 자신의 업무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의 변화도 사실은 현업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요. 당연하죠. 예, 없던 일을 갑자기 하는 거에 대해서 있던 일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없던 일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데이터 가버넌스 임원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경영 판단만 한다면은 그렇게 많이 실무 쪽으로 봐야겠죠, 그래도. 그렇죠, 맞습니다. 예, 실무 쪽이라면은 지금 뭐 사실 뭐 웬만한 40대든가 30, 4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적응하는 능력은 거의 문화가 바뀐다고 해도 오히려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데이터 접근이 용이하고 필요한 데이터. 저의 경험에 의하면 좀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게 그래서 고통이라는 걸로 좀 연결이 됐는데. 근데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뭐 이게 만약에 자신의 경쟁력이 된다면 그럼 경쟁력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경쟁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맞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한다는 거는 곧 제 업무에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이제 피하거나 뭐 속된 말로 활용을 안 한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로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할 때 주로 이제 IT 파트의 인원들에게 뭐 분석 언어를 교육을 시킨다든가 뭐 파이썬이나 R 교육은 주로 IT 파트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만 돌아와서 잘 배운 걸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 이유가 주로 자신이 분석하는 데이터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데이터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IT 교육을 시킨다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은 대개는 한 어느 정도 기간을 진행하시나요? 그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주로 근데 저희도 데이터 가버넌스가 단독 과제로 나온 적은 거의 없고요. 다른 ISP나 컨설팅을 수행할 때 한 꼭지로 좀 나오고 일부 결과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좀 규모가 크고 비싼 프로젝트를 더 고객분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일정 내 개발을 맞춰야 되거나 어떤 비싼 솔루션을 도입해야 되는 프로젝트에는 굉장히 무게감을 두시는데 뭐 이런 프로세스 개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다는 뭐 산출물이 여기 있으니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참 데이터 가버넌스 무척 중요한 프로세스인데 하긴 이제 모든 게 사실 비용 대비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네요. 하여튼간 오늘 지금 장표가 사실 좋은 장표가 많았는데 장표를 다 설명을 못 하시는데 아마 우리 그 김원일 이사님을 뵙게 되면은 아주 고급 정보를 많이 이용하고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확실합니다. 제가 한번 그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시면 우리 김원일 이사님을 꼭 찾아뵙고 이제 소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명쾌하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쉬운 내용인데 이해하기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걸 복잡한 내용인데 쉽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님 어떠셨어요? 오늘 대담이요? 저 처음이라서 좀 이게 들으시는 분들 눈높이에 맞춰 드렸는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설명은 정말 쉽게 해주셨고요. 아쉬운 거는 이제 장표가 다 꼼꼼히 보여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아마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